6.3 지방선거 끝난 지가 한참 됐죠. 그리고 총선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거 뭐지? 라고 놀라신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플랜카드 들고 피켓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광고판 또는 목에다가 걸고 출근길 인사에 나선 정치인들의 모습, 영락없이 한참 총선 때나 볼 수 있는, 선거 때나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일반 국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 후보들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출국길 인사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 자, 그동안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건 70%에 해당하던 당원들의 표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막판까지 당원 투표에서 초박빙 결과가 이어지면서 누가 더 우세한지 김민석 후보냐 정청래 후보냐 이게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30%, 그것도 또 기존 25%에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30%로 확대가 됐거든요. 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이제는 당신보다 나머지 30% 국민의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해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국민의 마음, 그러니까 7대3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당원, 그러니까 당대표기 때문에 당원의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국민분들의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서 당대표를 뽑겠다. 한마디로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그러니까 당원들의 정당이 아니라 모두의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룰을 만들었는데 네. 지금 행태를 볼 때는 항상 패턴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주에서 민심이 올라서 전라도, 네. 전라도에서 수도권으로 항상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 패턴으로 저희가 선거의 결과가 항상 나타났는데 네. 지금 전라도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좀 낮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투표를 해야 될 동인이 네. 마땅히 있었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당이 분열하고 네거티브가 이제 강한 상황에서 스스로 내가 투표를 해서 당대표를 내 손으로 뽑고 싶다라는 그런 동인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근데 수도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내 손에서 어떤 걸 결정하고 싶다는 그 의사들이 반영이 된다면 네. 하지 않을. 그래서 아마 지금 영등포역이라든가 각 역에서 네. 자신들의 이제 장점이나 당대표 아니면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그런 네. 소견을 밝히고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호남 지역 이 순회 경선 투표가 진행이 됐죠. 근데 투표율이 예상보다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호남이 지금 사실상 이번 순회 경선에서 막판 이 누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투표율이 낮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수도권밖에 안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투표율이 지금 중요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네. 후보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은 전략이 보이는데 네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출근 인사 뭐 이런 출근 인사 같은 뭐 일정은 안 잡았던 것 같은데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일반 여론조사도 중요하고 당원 투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뭐 네. 출근 인사 우리가 그 공직선거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뭐 일정들을 지금 잡아서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전략적인 행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호남 지역 투표율이 낮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뭐 부동산 대책 발표되고 뭐 이러면서 호남 민심이 지금 여당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에 조금 무관심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인데 사실은 뭐 그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주제들이 뭐 나와지는 것들이 아니라 과거 관련된 뭐 파면 논쟁 뭐 이렇게 아하. 이야기 나오고 특히나 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은 뭐 방향성이 약간 엇갈린 듯한 그러니까 분열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도 저도 싫다. 예, 아이, 호남에 보기 있는 싫어. 뭐 이건 건가요? 당원들이 약간 좀 실망감이 어허. 그 투표율 저조의 뭔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30%를 차지하는 국민 투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군요. 새로운 당대표 선출까지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끝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요. 정말 독해지고 있습니다. 기름진 장어 잡을 때 호박 잎사귀로 꽉 쥐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님이 너무 점잖해서 호박 잎사귀를 꽉 잡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억을 못하니까 붕어 IQ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당원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저한테 손해도 아닐 거예요. 저런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잘 참고 있네. 보살이 된 것 같네. 그냥 우습기만 해. 특정 방향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치 않거나 그걸 풀어나갈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중요한 때가 됐을 때 딴 소리를 해버리거나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제가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전쟁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호흡이 잘 맞는 당대표로 입증된 건 정청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대표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정청래 후보가요, 자신을 향한 붕어 IQ, 뭐 호박잎으로 잡아야 되는 장어, 뭐 이렇게 비유를 한 데 대해서 나한테 손해 아니다. 당원들은 인간성을 볼 것이다라고 애둘러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장이 좀 커졌죠. 모든 언론들에서 이 붕어 IQ 발언을 뉴스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송영길 후보가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발언이었다라면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자, 막판까지 전당대회 그 이후에 저 후보들 괜찮을까 걱정할 정도의 치열한 혈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세 후보 급기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문제를 놓고 또 맞붙었습니다. 전통 지지층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다. 뭐 이렇게 정청래 후보가 발언을 했고요. 송영길 후보는 돌팔이 의사라는 표현을까지 쓰면서 지지율 하락한 건 부동산과 증시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또 당정 관계 악화가 원인이다. 명청 갈등 그 얘기하는 거죠. 저거는 또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아니 근데 여당 대표 뽑는데 왜 자꾸 정부의 정책 비판하고 대통령을 자꾸 저렇게 끌어들이는 걸까요? 그만큼 대통령이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돌직구를 날린 것이 부동산과 증시는 이번 정부 정책 비판해야 된다. 저는 이 말 듣고 사실 내심 놀랐습니다. 역시 정치 경력은 무시 못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뭐 논란이 됐던 붕어나 돌팔이 의사인가요? 저는 이런 말 쓸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붕어라는 말 썼다고 해서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인성까지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요즘 얼마나 막 서로 말 험하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뭐 당선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저런 말의 설전에 있어서는 숨은 승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점은 좀 분리를 해봐야 됩니다.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동력을 앞으로도 내가 확보하겠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선 지더라도 뭐 입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정청래 후보한테 확실하게 군기를 잡는 어떤 모양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선배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봤을 때 정청래 후보의 어떤 이미지가 중도적 이런 어떤 중립적인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심을 잡아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송영길 대표 좀 성격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셔서 당정청이라고 했다, 당청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이제 분노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아침에 또 SNS에 사과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극한 언어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과연 좋은가?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아마 그 당에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박수를 치는 게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냐 아마 네.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똑같이 말해서 13일 날 일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해야 될 거 있으면 수정해 가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박수가 아니라 당이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가 더 잘 되게 네,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정당으로 나가고 있다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게 아니 당대표, 여당 대표 후보들이 왜 자꾸 대통령 물고 늘어지냐는 거죠. 좀 금기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뭐 네. 저는 이제 그 당대표 후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아, 낼 그래요? 수 있다고 보고 네. 특히나 이제 당론이나 아니면 뭔가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정책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비판할 수 있고 대통령도 당의 비판 그리고 일부 업계나 현장의 비판도 다 지금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전한 약간 당청 뭐 관계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앵커님, 네. 왜 이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대통령을 물고 늘었는지 진짜 모르세요? 아이,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청래 후보 뽑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명 대 반명 구도가 명확하니까 그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구도 속에서 당연히 반청으로 몰린 사람은 내가 반청 아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다 강조해야 될 거고 아.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반청이고 나는 진짜 친청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당권 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격화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이 당권 선거의 중심에 놓이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네, 아유, 네. 제가 몰랐던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이건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또 다른 또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물고 늘어지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물건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선거에 있어서 네.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국민의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내가 가깝다, 내가 윤석열 뜻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다 이런 이야기 선거 때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까?